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맸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예. 이 송혜희 씨 아버지 송기룡 씨인데요. 우선 보도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을 붙이며 잃어버린 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던 71살 송기룡 씨. 송 씨가 그토록 찾던 송혜이 씨는 17살이던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막차에서 내린 딸을 낯선 남자가 뒤따라갔다는 버스 기사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실종 사건. 내 차다 가슴 굴러갈 수가 없는 데가 섬 몇 군데만 안 가봤지. 아마 이 차 발길 타는 데는 아마 다 갔었을 거예요. 예, 네. 결국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예. 수사가 잠정 중단됐고 2014년으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예.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아무런 단서도 이유도 없는 실종 사건은 이렇게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실종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사건이 이제 그 성인 실종 사건이 있고 아동 실종 사건이 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실종 아동법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건데 예. 이게 위치 추적과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법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다음 달 9월 27일부터는 실종 아동법이 개정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CCTV 정보나 대중교육의 이용 내역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장소와 병원의 진료 기록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결국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럼 성인 실종 사건은 다만 이 성인일 경우에는 그 어떤 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성인은 본인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 예. 그래서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에는 가출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사라졌는가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만약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치 추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수색하는 일인데 장기화된다면 범죄 피해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성인 실종자는 안전에 위험이 없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경찰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예. 이를테면 가족한테 지금 집에 가요라고 연락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 경우 예. 그리고 통화 중에 위급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살려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낯선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최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정황이 있었다거나 또 금전거래나 채무 관련 업체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도 위험한데 싶은 상황인데 여기에 그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 CCTV로 동선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자의로 나간 걸로 가출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사를 한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수사를 아예 안 한다? 네. 예. 그 수사라는 게 강제력을 행사를 하는 건데 이 강제 수사를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영장을 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증명되지 않으면 소재 파악조차 할 수 있는 권리가 경찰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종자 수가 많아요? 네. 매년 6만 건이 넘는 그렇게 많아요?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네. 6만 건요? 네, 매해 6만 건이 있고 예. 이 중 1,000여 명은 사망된 채로 발견됩니다. 오호. 이 아동 실종자가 보통 생각했을 때 성인 실종자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아동 실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2만 건이 넘게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네. 사망한 비율은 0.07%, 그러니까 87명이었습니다. 예. 다만 성인 실종자의 사망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8%였는데 이건 7,000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네. 이 아동 실종과는 달리 성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신속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서 뭐 법률을 좀 개정하려고 해도 이게 반대 여론도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사생활이 있고 그 인격권과 인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인데 이 경찰이 무슨 근거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냐, 나를 누가 찾으라고 했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실종 성인법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범죄 여부도 사실 수사를 좀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실종된 지 10년이 지난 실종자가 7천 명에 달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실종자가 사라지기 전에 뚜렷한 범죄 혐의점 그리고 자살 징후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간극에서 이 실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혜희 씨의 경우에는 실종될 때의 나이가 17살. 네.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하니까 예. 성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네. 하지만 그러면 조금 법으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못 찾은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사실 깝깝한 상황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